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고 을지대학교가 주최하는 2025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EU 혁신총괄성과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권혁규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쌓아온 혁신의 발자취로 미래의 길을 열다입니다. 우리 대학은 급변하는 대학 환경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혁신 사례와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대학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본 포럼은 을지대학교 을지관에서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분은 현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과 시청 바라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오늘 성과 포럼 개최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자리해 주신 을지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님이신 송호중 사업단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을지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성호중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5학년도 을지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지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비전 EU 2030 플러스에 명시된 창의적 보건의료 인재 양성으로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을지대학교는 미래형 을지대학으로의 혁신을 목표로 교육 혁신을 중심에 두고 학생 성장 교육 혁신, 학생 만족 지원 혁신, 사회 협력 가치 혁신, 지속 가능 경영 혁신의 4가지 혁신 방향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Enrichment, Ubiquity, Leadership, Joint Image로 구성된 을지대학교의 영문 약자와 같은 EULJI 5가지 핵심 가치를 토대로 대학 혁신 전략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공과 교양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성장 가치를 강화하고 PSI 기반의 공유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통해 학습 생태 가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형 교수 학습 체계와 심리 정서의 지원을 통해 학생 잠재 가치를 제고하며 진로치 창업 및 지역, 글로벌 연계를 통해 협력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학 특성화 전략과 브랜드 강화를 통해 평판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을지대학교는 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의 성공을 대학 혁신의 중심에 두는 미래형 대학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을지대학교의 혁신과 도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업단장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가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만들고 다음 단계의 혁신을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발표는 2025학년도 1년 동안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한 우수한 성과를 대내외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첫 순서로 미래교육가정팀의 문은경 전공설계지원센터장님께서 이유 있는 전공 선택을 위한 EU 전공탐색 학기제 운영 성과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무혁신 첫 번째 교육혁신 사례를 발표하게 된 을지대학교 교무혁신처 전공설계지원센터 문은경입니다. 이번 발표의 주제는 이유 있는 전공 선택을 위한 EU 전공탐색 학기제 운영 성과입니다.
해당 주제는 전공자율선택제 입학생들이 1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고 보다 합리적인 전공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교가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그 과정, 그리고 성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공자율선택제 안착을 위한 학생 지원 체제 및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에 따라서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 및 전공 탐색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적성을 탐구하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전공설계지원센터는 합리적인 전공 선택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소외 없는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중심, 다양한 지원 부서를 통합 지원 체제로 마련해서 전공자율 선택제 신입생들을 밀착 코칭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1학년 1, 2학기를 전공탐색 특화 학기제로 EU 전공탐색 학기제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과, 그리고 비교과, 그리고 상담이 연계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종합적인 케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먼저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을지대학교에서는 24년 10월 1일에 전공설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해당 지원실을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1학년들을 위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의 학교 생활 적응, 전공 탐색, 그리고 설계를 지원하고 있고 자체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전공설계지원센터 홍보 브로셔와 학생들에게 홍보 자료로 배부된 내용들입니다. 전공설계지원센터에서는 EU 전공탐색 학기제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1학년 때 자기 이해, 그리고 전공 제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공 탐색을 통해서 2학년 때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전공 선택과 그리고 자신의 전공 설계, 그리고 전공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EU 전공 설계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학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엮어서 학생들이 자기 이해, 그리고 학생 지원, 그리고 전공 탐색, 그리고 학교 생활 지원, 그리고 맞춤형 학사 지도에 아우르는 5개 영역의 총 18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종합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관리하고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외 없는 학교 생활 적응 및 맞춤형 학사 지도, 그리고 학사 지도 매뉴얼을 제공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적응하고 맞춤형 학사 지도를 위해서 1학년 교양 필수 교과목을 그 해당 담당 교수님들을 학사 지도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사 지도 교수를 배정하고 맞춤형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빠짐없이 학사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가이드로 학사지도 매뉴얼을 개발 및 배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공 탐색 및 설계, 그리고 학업 이수 계획 등을 학생들이 모두 경험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프로그램 학사지도 교수 배정 및 학사지도 매뉴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개별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춤형 학업 이수 지도 로드맵을 마련한 사례들입니다. 다음은 전공설계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세부 핵심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EU 오픈 클래스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전공별 대표 강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단위 전공 과목을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학생들은 학기에 총 3개의 전공을 주도적으로 선택 및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단순한 정보 차원의 전공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적인 해당 전공의 수업 분위기 그리고 난이도까지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보는 전공 강의실이라는 테마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1학기에 총 13과목 그리고 2학기에 14과목이 운영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운영 결과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학생들은 제2 전공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예비 전공에 대한 고민, 그리고 해당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등을 통해서 본인이 전공에 대한 선택이나 탐색을 하는데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전공 어드바이저 교수 제도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전공 고민 학생들을 위해서 1대1로 교수, 전문가 매칭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과 전공별로 우선 전공 어드바이저 담당 교수님을 지정하고 학생 요청 시에 담당 교수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교수님 혹은 외부 전문가를 매칭해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반적인 진로 상담을 넘어 해당 전공 교수와의 전문적인 커리큘럼 그리고 진출 분야 상담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교수님과의 1대1 한 라인이라는 테마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교내에 30분의 전공 어드바이저 교수님이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총 21건의 상담이 진행이 되었고 해당 상담을 진행한 학생들에게 받은 의견입니다. 해당 학생들은 하고 싶었던 교수님과의 상담 기회가 생겨서 좋았고 또한 교수님 두 분과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복수 전공에 대한 것 두 교수님으로부터 같이 상담을 하면서 정리가 되었다고 의견을 제출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EU 전공 박람회입니다. 해당 박람회는 입학 전 2월에 교내 전 학과와 전공별 홍보 부스를 통해서 박람회가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 신입생 및 재학생 모두가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이었으며 해당 박람회를 통해서 교수님 및 재학생들을 신입생들이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전공 탐색을 축제처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학생 교수님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실제로 페스티벌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은 전공 설계 서포터즈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전공 탐색 및 학생 주도형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진행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전공 탐색 그리고 설계 지원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험과 사례를 홍보물로 직접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학생 제작 홍보물 및 Q&A 카드 뉴스는 하단과 같은데요. 해당 학생들이 제공하신 정보는 학생 눈높이형 정보로 생산되고 제공이 되었습니다. Q&A 같은 경우는 특별히 1학년 대상으로 전공과 관련된 설문을 취합을 하였으며 해당 설문을 전공 설계 서포터즈 학생들이 전공별 교수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인터뷰 형태로 든 내용을 자료로 홍보물로 만든 사례입니다. 전공설계 서포터즈는 처음 발대식부터 해단식까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학생들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자신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교내외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이에 대한 경험을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는 경험이 매우 의미 있었다라고 만족도를 남겨주었습니다. 다음은 25년 추진 성과입니다. 우선 EU 오픈 클래스는 1, 2학기 총 27개 교과목이 제공이 되었으며 총 1학년 이수율 90%가 넘었습니다. 또한 수강 만족도도 4.1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전공 어드바이저 교수 제도는 현재까지 21건의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상담 만족도 4.65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EU 전공 박람회는 신입생 참여율 59%고 참여 만족도 4.61%로 나타났습니다. 전공 설계 서포터즈는 총 12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교내 홍보자료 20건을 제작 및 배포하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정성적 성과입니다. 사실 전공자율 선택제가 도입이 될 때 여러 가지 불안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공 정보 그리고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묻지마 전공 선택에 대한 우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공 진입 후에 불만족에 따른 중도 이탈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학과 설명회, 브로셔 이런 추상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닐지, 그리고 본인의 관심이나 정보에 한정된 경험만을 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일반적인 학업 이수 가이드만이 제공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불안과 우려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을지대학교는 EU 전공 탐색 학기제와 그리고 전공 그리고 학내 전체 학생 지원 부서들의 종합 지원을 통해서 이런 불안을 불식시키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진행된 EU 전공 탐색 학기제 프로그램들의 성과와 운영 결과를 먼저 수합하여 이후 차년도 운영 결과에 대한 환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로는 해당 프로그램들의 좀 더 확산된 홍보 그리고 조금 고도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로는 일지대학교의 EU 전공 탐색 학기제가 전공 선택을 위한 표준 모델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사실 최근 무전공 입학 확대가 대학가의 큰 흐름이 되면서 학생들에게 주어진 폭넓은 선택권이 오히려 심리적인 불안이나 성급한 선택으로 이어져서 중도 이탈 가능성을 높인다는 현장의 우려가 많습니다. 하지만 을지대학교는 EU 전공 탐색 학기제를 통해서 교과, 비교과, 상담의 입체적인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고 학내 전공 부서들의 종합 지원으로 학생들의 무전공 입학의 불안감은 해소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하는 나침반을 제공하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의 전공 선택에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혁신교육환경팀의 김범균 팀장님, 교무지원팀장님께서 학생 친화형 스마트 캠퍼스 환경 강화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혁신교육환경 3팀 교무지원팀장 김범균입니다. 네, 내일이 기대되는 대학 안전, 실습, 편의의 삶과 혁신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은 안전한 캠퍼스를 기반으로 실습 중심의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를 높이는 공간 혁신을 통해 교육과 행정의 효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을지대학교가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학생 친화형 스마트 캠퍼스 환경 강화를 주제로 2025년도 3주기 1차년도 U3 사업 운영의 운영 성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목차입니다.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본 프로그램의 계획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추진 내용 및 운영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차년도 운영 실적과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등교육 환경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천 중심의 교육 환경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학은 이제 학습 공간이자 생활 공간이며 동시에 안전과 첨단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환경이어야 합니다. 이에 본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최적의 교육 환경 제공이며 안전한 캠퍼스, 실무교육 강화, 전산의 고도화를 축으로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교육 환경 혁신 프로그램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내용 및 운영 과정입니다. 본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부서 간 협력 기반의 거버넌스 혁신입니다. 시설안전관리팀, 교무지원팀, 전산정보팀 각자의 역할을 넘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안전관리팀은 보행안전 확보와 노후시설 보수를 통해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교무지원팀은 실무 중심 실습 환경 조성과 전공별 특성화 공간 구축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전산정보팀은 차세대 전산 시스템 고도화와 디지털 보안 체계 강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서
학생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안전한 캠퍼스, 실습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와 학습 운영 효율을 개선하며 보안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스마트 캠퍼스, 그리고 대학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환경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3주기 1차년도 운영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주기 1차년도 운영 실적으로 먼저 안전 분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문 계단의 논슬립 설치, 가로등 교체, 스탠드 난간 보수, 방범 CCTV 설치 등 캠퍼스 전반에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노후시설물에 대한 상시 보수 체계를 정착시켜 학생과 대학 구성원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기반 미래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패턴이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기존의 정형화된 학습 공간을 스마트 기기 활용이 가능한 창의적인 공간으로 변환하였습니다. 특히 학술정보원 열람실의 모든 책상에 개별 콘센트를 설치하여 노트북과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 활용이 가능한 창의적 공간, 학술정보원 스마트 기기 활용이 가능한 전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실제 학습 행태를 분석한 수요 중심의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또한 실제 산업 현장과 유사한 실습 환경 조성을 위해 실험 실습 장비 및 기자재를 대폭 확충하여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역량과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중심의 전산 시스템 구축 및 기능의 개선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교육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한글 등 산업 표준 도구를 별도의 비용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량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행정 시스템 안정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고도화, 비대면 학습 플랫폼 강화, 기숙사 보안 방화벽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학사 시스템 지원 및 고도의 보안의 고도화로 안전한 전산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캠퍼스 환경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향상과 대학 전반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앞으로도 안전시설 확충과 미래 교육 환경 조성을 지속하여 미래 100년을 여는 교육 경쟁력 강화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U3 학생 친화형 스마트 캠퍼스 환경 강화 사업의 2025년도 운영 성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학생 안전, 디지털 중심의 미래 교육 강화 등 학생 친화형 스마트 캠퍼스가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성공 지원팀의 백진경 교수 학습 지원센터장님께서 전공 자율 선택제 안착을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 및 교수 역량 강화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을지대학교 교무혁신처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백진경입니다. 오늘은 무전공 입학 제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공자율 선택제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추진한 맞춤형 학습 지원 및 교수 역량 강화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대학 교육 환경은 학과 간 경계를 허무는 융합 중심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공 자율 선택제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몇 가지 구조적인 어려움도 함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입생들의 경우 전공이 미확정된 상태로 입학하면서 소속감 부족과 전공 정보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전공자율 선택제 소속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 및 진로 지원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고, 동시에 AI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교수자들이 이를 수업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수법 지원 역시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을 두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전공 탐색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경험하고 판단하는 주도적인 전공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관심을 반영한 맞춤형 진로 탐색 및 전공 설계 역량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둘째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학 교육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자들이 미래형 교수법 역량, 즉 AI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설계 및 운영 역량을 체계적으로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즉 본 프로그램은 학생의 전공 선택 문제와 교수자의 교수법 전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 통합적인 교육 혁신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체계의 출발점은 철저한 현장 진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은 교수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으로 상호 지원과 지속적인 피드백, 사례 공유가 가능하도록 EU 팅크탱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본부가 주도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교수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바튼업 방식을 택하였고, 총 84분의 교수님께서 3차례의 분임 토의를 통해 함께 머리를 맞대주셨습니다. 워크숍에서 교수님들이 전해주신 진단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뚜렷한 목표 없이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는 우려와 함께 기존의 책자나 설명회 중심의 정보 제공만으로는 학생들이 전공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교수님들께서는 공통적으로 지식 전달을 넘어 직접 경험하며 배우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역량 강화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학생 대상 투트랙 학습 동아리 전략과 AI 교수법 혁신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학습 동아리 프로그램을 목적에 따라 이원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먼저 러닝메이트 프로그램은 모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 동아리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온오프라인의 스터디를 통해 공동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반면 전공 탐색 동아리는 전공 자율 선택제 소속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관심 전공 분야별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며 전공 정보 공유와 심화 학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동료들과 팀을 이루어 활동 주제를 스스로 정하고 직접 체험해보고 직접 경험해보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강의실 중심의 학습이 아니라 전공 교수님의 인터뷰, 산업체 현장 견학, 공모전 참여 등 실무 중심 활동을 통해 전공 이해도와 협업 역량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한 결과 성과 발표회 및 수료식도 개최하여서 학생들이 운영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이, 다른 학우들이 그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료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한편 급변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교수법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교수자들의 생성형 AI 이해와 윤리적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특강을 통해 수업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AI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학생들과 교수자가 교육적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에듀테크 워크숍을 운영하여 교수자 개인의 수준에 맞춘 맞춤형 에듀테크 실습을 제공하였습니다. 소규모 워크숍 형태로 1:1 실습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제 수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입니다. 프로그램 기획 단계인 EU 싱크탱크에는 총 84분의 교수님께서 참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출되어 운영된 전공 탐색 동아리에는 27개의 팀, 13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찾아가는 에듀테크 워크숍에는 총 210명의 교수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참여율은 학생과 교수자 모두가 이러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이전에는 전공 및 배정 학생을 위한 특화된 지원이 부족하여 일반 교과목 중심의 획일적인 학습 지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충분한 정보 없이 전공을 선택하는 이른바 묻지마식 전공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전공 부적응이나 중도 탈락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교수 학습 측면에서도 강의식 수업 중심의 구조로 인해 학생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프로그램 운영 이후에는 전공 미결정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투 트랙 지원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경험 기반 활동을 통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설계하며 보다 주도적으로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안정적인 학과 진입과 전공 적응력 향상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교수 측면에서도 AI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설계가 실제 현장에 적용되며 학생 참여형 교수법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본 프로그램은 전공 선택의 결과뿐 아니라 학생의 선택 과정과 교수 학습 문화 자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전공 탐색 동아리는 단순 체험을 넘어 학생들의 전공 이해와 진로 탐색을 심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어 앞으로 참여 인원과 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아리 성과를 개별 활동에 그치지 않고 학내 전반으로 전공 탐색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수 지원 프로그램 역시 일회성 연수가 아닌 기초, 심화, 적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체계로 고도화하고 AI 활용 우수 수업 사례 확산과 에듀테크 교수법 연구의 지원을 통해 교수자 중심의 학습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로드맵은 학생의 성공적인 전공 안착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강화된 역량이 우리 대학의 전공 자율 선택제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역량 지원팀의 장정운 국제교류원장님께서 글로벌 역량 강화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사회역량지원팀 국제교류원의 장정운입니다. 국제교류원에서는 글로벌 역량 강화에 관한 성과를 어떻게 진행을 하였고 주요 성과에 대한 내용 주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이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을 진행에 대한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역량지원 3팀 국제교류원에서는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외국인 유학생 학생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비전 EU 2030 플러스에 관련된 본부의 비전과 연계한 국제화 비전을 설계를 하였고 그 국제화 비전의 목표로서 유학생 및 또는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세부 국제화 사업에 대한 모델을 전략적으로 선정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주기 1차 년도에서 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던 내용들은 대학의 국제화 전략에 따라서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성을 필요로 하고 거기에 따른 진로, 취업, 경쟁력 제고로서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유학생에 따른 학업, 생활, 적응 지원 체계의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관련된 지원 체계의 강화를 또는 고도화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재학생 역량 강화 또는 궁극적으로 유학생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을 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사항들을 기획하고 설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운영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한 신규 프로그램들의 목적 방향성을 설계를 하였고요. 그 전에 운영이 되었던 프로그램들의 참여 현황 또는 만족도, 발생해왔던 개선 요구 사항들을 바탕으로 신규로 진행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앞서서 저희가 체계화해서 말씀드렸던 국제화 모델, 국제화 비전을 설계를 하여서 각각 국제교류팀에서 또는 국제교류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국제화 방향을 궁극적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운영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진행하게 될 국제화 방향에 대한 의견들을 논의하였고 관련된 내용들의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 및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신규적으로 진행을 하였을 때는 이제 관련된 내용들 프로그램의 사전 OT 그리고 운영 그리고 환류 등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재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에서 추진해서 2025년에 가장 큰 변화는 재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존에 미국과 중국에 국한되어 있던 파견 국가와 파견 대학 프로그램을 미국, 중국, 호주, 일본의 다양한 국가들의 다양한 대학교에 MOU를 설립해서 보건의료 특성화에 연계된 재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을 하였고요. 관련된 내용들로 게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설정을 하여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확대적으로 확산해서 개선된 점은 그전에는 학생들에게 지원비를 지원을 하였다라고 하면 2025년부터는 학생들에게 전공과 연계를 할 수 있는 학점 부여의 기회까지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의견들에서 학생들에서 주어진 점이 전공과 연계된 실습, 전공과 특화된 프로그램이 조금 더 많이 운영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관련된 내용을 잡수회 등 잡투어뿐만 아니라 전공 특화와 연계될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도 구성하여 학대 지역별로 거점별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재학생 해외 파견 프로그램의 주요 참여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에서는 하와이, 그다음에 중국의 남경사범, 호주의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 일본의 게이오 대학교까지 하여서 대략 40명, 20명, 25명, 20명의 재학생들이 참여를 하였고 현재 호주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하고 하와이 주립대는 동계 방학 중에도 지금 현재도 해외에서 글로벌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표에 보시는 하와이 주립대 내용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에 학생들이 참여한 학과와 그다음에 만족도를 보고 계십니다. 여름방학에서 되었던 만족도에서의 미비한 점은 겨울방학에 저희가 최대한 연계성을 주면서 확대 또는 환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단순 문화체험이나 어학을 중심이 아닌 말 그대로 현장에서 전공과 연계한 실무 역량을 증진하는 잡쉐도잉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의료 계열의 전공 일치도의 동일한 전공 계열에서 현장 실습, 즉 병원에서의 연계과의 실습으로서 관련된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서로 논의 발표하고 모니터링 형식으로서의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이 단순 참여가 아닌 직접적인 현장 실습, 현장 연계로서 학생들의 역량을 증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남경사범대학교 또는 일본 게이유대학 등 여러 아시아 프로그램에서도 단순 어학이나 문화체험보다는 전공체험형 중심을 좀 더 특화하여 학생들의 전공 역량이 증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유학생 파트 부분입니다. 자, 유학생 파트 부분에서는 증가되는 유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을 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적응 또는 한국어에 대한 적응 그리고 전공에 대한 적응으로서 하나의 을지에서의 대학 생활을 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기획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중점을 둔 부분은 이 학생들이 전공에서의 학업 지원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학업 지원 프로그램과 한국에서의 생활 또는 한국에서의 법령 그리고 한국에서의 취업과의 연계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생활 및 지원으로서 크게 큰 두 가지 카테고리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세분화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KLP 프로그램 또는 전공 역량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기관 체험 그리고 한국어 능력 강화를 하기 위한 한국어 학습법 또는 KLP 프로그램 같은 특화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의 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ECS 프로그램이라고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2대1 또는 3대1 다수로서 외국인 유학생들과 국내 학생들에서 동아리를 형성을 하여서 교내 투어 또는 교외 투어를 함으로써 학업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에서의 적응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 적응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국의 법령 또는 한국에서의 건강보험 등과 같은 특수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 한국에서의 취업 활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 강화를 위한 취업 특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 학기 2회 학생들의 적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25년에 외국인 유학생 학업 생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였던 대학생들의 현황표고 참여 학과 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을지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 또는 전공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 지원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들을 꾸준히 기획 그다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죄송합니다. 네, 전공산업체 탐방 지금까지 하였던 ECS, KLP 프로그램 한국어 학습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재학생들과 교류하거나 또는 지도 교수님들과 그리고 또는 전공 교수님들 외의 특강 교수님들과의 하는 프로그램들의 내용들 사진이고요. 그 외의 사진으로서는 학생들이 경험했던 문화체험 그리고 건강보험 교육, 한국법령 이행 교육에서의 볼 수 있었던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단순 참여뿐만 아니라 여러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각 프로그램 내 참여함으로써 한국에서 느낀 바 그리고 한국에서 필요한 사항들 그리고 본인들이 한국에서의 학업을 하면서 느낀 바들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함으로써 중도 탈락률이 없는 재학생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과를 국제교류원에서는 사회역량지원팀에서는 살펴보았을 경우에 가장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글로벌 프로그램에서는 재학생의 글로벌 역량, 외국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해외 교육 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해외 진로 취업에 대한 국제교류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유학생의 학업, 생활, 적응도를 향상하였고 또한 학교 제도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이해도도 제고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학생들과 본교 또는 부서들 또는 한국 학생들과의 소통 강화 및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한 바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이런 한류 사항들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심층적으로 기획 운영하고자 하고요. 외국인 유학생을 발령해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향후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 중심의 글로벌 프로그램, 또한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 을지대학교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참여 학생들의 성과 사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료공학과 김익진 학생이 진로 직창업 역량 강화 성과 사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대학 혁신 지원 사업 EU 혁신 총괄 성과 포럼에서 진로 취창업 역량 강화 사업 참여 분야의 학생 우수 사례 발표를 맡게 된 의료공학과 3학년 김익진입니다. 오늘 저는 강의실 안에서의 배움이 어떻게 실전 창업 역량으로 이어졌는지 저의 도전 과정을 사업 참여 배경, 활용 내용, 활동 내용, 발전 내용, 그리고 소감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게 된 계기입니다. 전공 공부를 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속에 있는 이론 말고 내 손으로 직접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이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저는 의료 보조기기 개발 동아리인 폴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 슬기로운 자율동아리 생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한 학생 간 교류를 확대하며 혼자가 아닌 동료들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협업하는 법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구상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기술적 구현이 가능한지, 시장에서도 통할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는지 검증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실전 기획에 도전하고자 학생이 스스로 창업 아이템을 기획해 볼 수 있는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리 폴에서의 활동입니다. 저희는 강의실 밖에서 더 치열하게 움직였습니다. 3D 프린터를 활용해 머릿속 아이디어를 직접 시제품으로 출력해 보기도 하고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키메스를 함께 참관하기도 하며 현장의 최신 트렌드를 몸소 익혔습니다. 또한 교내 봉사 프로그램인 힐링 스페이스에 참여하여 어르신들께 스트레스 측정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예비 의료공학도로서 전공 지식을 나눔으로 실천하는 뜻깊은 경험도 쌓았습니다. 이런 동아리 활동의 경험은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라는 더 큰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AI 기반의 맞춤형 온도 압력 조절 스마트 깁스입니다. 문제점 해결을 위한 센서 아이디어 구성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심사위원분들께 기술적 창의성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하지만 저희의 성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내 수상을 발판 삼아 학교 밖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갔습니다. 저희는 성남시 청소년재단이 주관하는 2025 청년 창업 아이디에이션 4.0 공모사업에 선발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프레셔핏 아이템의 AI와 XR 같은 혁신 기술을 접목하여 한 단계 더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잊지 못할 경험은 혁신 기술 분야의 전문 창업 교육과 모의 IR 피칭을 거쳐 미국 실리콘밸리 아이디에이션 투어에 다녀온 것입니다. 글로벌 창업의 중심지에서 전 세계 인재들의 열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우물한 개구리가 아닌 글로벌 인재로서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던 가슴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이번 활동은 저에게 성장의 기회이자 협업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기술 기획 및 경진대회 과정을 경험하며 전공 역량 심화 및 자기 주도적 실행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고, 동아리 학우들과의 의견 공유와 협업을 통해 단독으로 진행할 때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경험하며 소통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자양분 삼아 앞으로도 교내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전공 지식뿐 아니라 실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여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실제 학생 사례를 들어보니 을지대학교가 왜 취업에 강한 대학인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자유전공학부의 이동현 학생의 심리정서 지원 강화 성과 사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심리 정서 지원 강화 프로그램과 함께한 나의 슬기로운 대학생활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자유전공학부 이동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두 가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왜 참여했고 무엇을 얻었고 그 경험이 어떻게 제 삶의 발전으로 이어졌는지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참여 프로그램인 MVP 집단 상담 마음 정리 수납법입니다. 먼저 참여 동기인데요. 저는 제 마음이나 기분이 솔직히 스스로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면의 요동이 큰 편이고 그게 기쁨일 때도 있고 슬픔일 때도 있는데 그 변화가 가끔은 너무 커서 제 일상 그리고 선택까지 흔든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내면을 갖고 싶다. 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고 나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까? 단단한 멘탈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제 마음을 좀 더 잘 들여다볼 줄 알고 마음을 환기할 줄 안다면 그건 제 삶 전반에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름이 막 시작되던 시기에 진행됐습니다. 그때의 초여름 특유의 분위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뜨거운 공기 속에서 초록의 나무, 풀을 바라보며 여름 냄새를 맡을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께서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 지금 이미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늘 내 마음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특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어렵기도 하지만 나는 이미 회복하는 방법도 알고 있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삶을 마주하는 태도가 괜찮은 편이구나.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삶의 태도를 스스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감정을 억지로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고 환기하는 틀을 배웠다는 점일 것입니다. 두 번째 참여 프로그램은 이유업 서포터즈입니다. 이유업 서포터즈는 함께 책을 읽고 독서 모임을 한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카드 뉴스와 같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른 학우들에게 격려, 위로를 전하는 서포터즈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독서를 즐겨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책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은 채 서포터즈를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서포터즈 활동 자체가 제가 대학에 오면 꼭 해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다른 학과 사람들도 만나고 교류하면서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는 것이 또 중요한 동기이기도 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으로 우선 책을 읽었습니다. 독서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마인드, 마음가짐, 그리고 지향해야 할 태도를 기르는 경험이었고, 동시에 인문학적, 철학적 통찰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읽은 책은 2권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삶은 흐른다, 두 번째는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책을 읽고 나면 독서 모임을 위해 상담사 선생님이 미리 나눠주신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고민하면서 독서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좋았던 점은 책에서 읽은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그냥 내면의 생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현실의 삶과 연결하면서 내 언어, 내 경험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 프로그램 활동이 가진 의미, 그러니까 성찰, 성장의 과정과도 잘 맞닿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제가 어떤 발전을 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EU 서포터즈의 독서 모임은 제가 먼저 격려와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생각, 감정을 공유하며 더 크고 풍성한 심리적 지지와 공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 후 콘텐츠 제작 과정 속 협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도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작한 콘텐츠는 바로 위로와 격려를 주제로 한 카드뉴스였습니다. 여기서 제 역할은 단순 참여가 아니라 기획부터 디자인, 제작까지 전부 총괄하고 리드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책 모든 삶은 흐른다는 구성 특성상 바다의 현상을 설명한 다음 그것을 삶에 빗대어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저는 카드뉴스의 시각적 소재를 바다로 잡았습니다. 바다에 흐르고 밀려오고 빠져나가고 다시 돌아오는 그 리듬이 책의 메시지와 잘 맞았고 조원들 각자가 느낀 점을 시각적으로 풀어내기에 좋은 소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저는 이 카드 뉴스를 진로 탐색 학점제와 엮어서 제작했습니다. 제가 세운 프로젝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예뻐서 밋밋해서 장식을 추가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합당한 이유와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디자인을 해보자. 그래서 카드뉴스 디자인 의도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책의 문장을 바탕으로 하루를 온전히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낮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해가지고 밤이 되는 흐름을 카드뉴스 전체의 구조에 담았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밤이 되도록 구성해서 보는 사람이 하루의 마무리 같은 포근함을 느끼도록 의도했습니다. 즉 문장 하나하나를 그저 단순하게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카드뉴스 전체를 하나의 시간 서사로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제작은 미리 캔버스로 했고 템플릿 사용 없이 전부 직접 조합했습니다. 또 타이틀은 정보 위계를 고려해서 폰트 크기를 조절했고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어서 감정의 흐름이 시각적으로도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채화 엽서 같은 느낌을 구상했는데 AI로 수채화풍 이미지를 만들다 보니 하늘 색감이 탁해지거나 이미지마다 스타일 차이가 커서 일관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채화, 픽셀아트, 애니메이션풍 각각 생성에 비교했고 그중 가장 일관성이 높고 퀄리티가 안정적인 픽셀아트를 선택했습니다. 다만 픽셀아트가 자칫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서 톤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여백과 문장 배치를 통해 위로의 감정을 살리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디자인적으로도 의미가 컸습니다. 디자인이 단순히 예쁜 결과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의도와 구조, 흐름을 설계하는 일이라는 걸 의식하며 만들었고 또 실제로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서포터즈 활동은 심리적인, 내면적인 성장뿐 아니라 진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과정으로 연결됐다는 점도 제게는 의미가 컸습니다. 이러한 연계 지점이 바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프로그램이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드뉴스를 만들면서 저는 위로를 받는 사람에서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 받았던 따뜻함과 격려는 문장을 고르고 흐름을 만들고 디자인을 붙이는 과정에서 그 감정이 한 번 더 정리되고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을지대학교 학우들에게 공유했을 때 위로는 제 안에서 끝나지 않고 더 넓어졌습니다. 누군가 그 메시지를 보고 잠깐이라도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그건 참 기분 좋고 뿌듯한 일일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이 제 내면을 더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앞으로 기대하는 점 말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정리수납법 집단 상담을 통해 저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지로 없앤다, 억누른다가 아니라 그러한 감정이 와도 정리하고 환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방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EU 업 서포터즈를 통해서는 평소엔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내던 생각들을 문장으로 만나며 제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카드뉴스 제작 경험은 그런 가치와 태도를 그냥 마음속에만 두는 게 아니라 제 언어로 정리하고 제 시각으로 설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이 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과 진로를 탐색하는 작업물이 되어 저를 더 분명하게 만드는 활동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더 단단한 멘탈, 더 건강한 내면, 그리고 나다운 삶의 방향을 찾는 것이었는데 오늘 발표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두 프로그램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준 제게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 혁신과 학생 우수 사례에 대한 발표를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잠시 브레이크를 가진 후 15시 15분부터 다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발표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기타 혁신으로 우리 대학의 특성화 관련 우수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공학 전공 정현우 교수님께서 미래 성장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 수요 맞춤형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인재 양성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HT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성장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 수요 맞춤형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인재 양성. 저는 의료공학 전공의 정현우입니다. 발표는 이와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중 비전입니다. 신성장 산업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생태계 체인 강화로 지역 산업과의 동반 성장이고, 목표는 산업 맞춤형 실무 역량 갖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그리고 지산 간 협력 체계 강화 및 맞춤형 기업 현장 기술 사업화 지원, 학부생 참여 연계형 산업협력 연구과제 수주 및 인턴십 연계형 현장 실습 프로그램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이러한 의료공학 전공의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본 HT 특성화 사업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목표를 달성하고자 추진을 해왔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 총장님과 대학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큰 도움을 통해서 저희가 이 두 가지 가장 큰 목표를 모두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스마트 바이오테크랩 조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에 1개, 25년도에 1개 총 2개실을 구축을 완료하였고, 따라서 실습 중심의 디지털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수한 신진 인력 확보를 통해서 맨파워 및 추진 모멘텀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수한 신진 인력 2명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국제협력 사업을 통한 외국 학생 유치 기반 마련과 글로벌 역량 강화, 그리고 산학협력 연구과제 수주 및 차별화된 취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산업기술 동향을 비추어 볼 때 기술 수명 주기는 성장 진입,
단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주요 추진 내용입니다. 먼저 교육 분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 바이오테크 랩 조성 한 곳 25년도에 했고요. 24년도에 한 곳 총 2개실 조성을 완료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디지털 혁신 실습 중심의 현장 실무형 교육 경쟁력 확보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마이크로 과정 개발 및 운영인데요. NCS 국가 직무능력 표준 기반으로 저희가 개발한 교육과정이 총 5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스마트 의료 센서 기술, 광융합 의료기기, 광융합 방사선 gen축 기술, 융합 의료기기 산업 실무까지 이 5개 과목 중에 3과목의 이수 요건을 갖고 우리 학생들,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 직무 및 진로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진로 탐색 및 자가학습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마이크로 교육 과정이 24년도 교육 과정에 반영이 되어서 25년도에 2학년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의료 센서 기술과 광융합 의료기기 2개 교과목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봉사 분야입니다. 학부생 인턴십 참여형 지역 산업체 협력 연구과제 중기부 5억 사업을 저희가 수주에 성공해서 추진을 했고 최근에 성공 종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학부생 참여형 산학병 협력 현장 실습 인프라 구축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 45명이 참여하였고 상하는 기업 13개 기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지역 산업체 수용 맞춤형 기술 사업화 지원 및 수요 기업 발굴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 2개 기업에 대한 기술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를 하였고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수주 등 기반 구축 및 글로벌 역량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3건 총 10.4억 원을 수주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지역 특화 신성장 기술 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통해 교육 경쟁력 확보 및 발빠른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즉시 현장 투입 가능한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을 통해 양질의 취업 경쟁력과 우수한 입학 자원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성과 지표 기반의 성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부분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 마이크로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5개 교육 교과목 중에서 올해 2개 교과목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개 교과목을 저희가 운영을 하였고요. 이 2개 교과목에 총 80명의 학생이 이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용 스마트 실습실 구축 2개 해서 2개 교과목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산학 부분입니다. 프로젝트 교과목 개발 운영수 2건, 이수 학생 수 70명, 그리고 현장 실습 등 산학 실무 교과목 개발 운영수 2건, 이수 학생 60명, 경기도 관내 기업 맞춤형 현장 기술 자문 2건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사 부분입니다. 외국인 유치 위한 지원 사업 수주 및 수행수 총 3건을 달성을 하였고요. 전용 영어 강의 개발 운영수 2건, 이수 학생 수 총 39명입니다. 이 외에 기타 성과 부분으로 스코프스 논문을 제외한 SCI 주저자 논문 수 4건, KCI 논문 수 6건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3개년 대표 우수 성과입니다. 먼저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용 스마트 바이오테크 실습실 2개 구축을 통해서 마이크로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2개 교과목 49명 이 이수를 하였고요. 학과 전체적으로는 총 5개 교과목에 228명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우수 신진교원 2명 확보를 하였고 다음은 학생 우수 성과 부분입니다. 국립재활원 주관 재활보조기기 아이디어 개발 활용 사례 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을 하였고요. 프로보노 공모전 동상, 을지대 취창업지원센터 창업경진대회 대상, 2025 지멘스 인턴십 프로그램 전국 6인 중 1인에 선발되어서 현재 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산학 부문입니다. 산학협력 공동 R&D 과제 수주 및 수행 성남시 관내 기업인 한 곳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부 5억 사업을 수주해서 추진해서 최근에 성공 종료를 하였고요. 현재 인허가 단계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로열티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관내 기업인 의정부시 기업 한 곳과 현장 맞춤형 현장 기술 자문을 수행을 하였고요. 성공 종료하여서 현재 인허가 및 사전 계약 단계에 있고 마찬가지로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로열티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사 부문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유치 위한 지원 사업 수주 총 4건 했고요. 26.9억 원
달성을 하였습니다. 2024 코피 이종호 펠로십 프로그램 의공과정 11.6억 사업의 총 3천년도 사업이고요. 2025 라오스 의료기기 관리운영 책임이 교육훈련 강화 사업 14.7억 원 총 2차년도 사업입니다. 이외에 가나 스리랑카 의공역량 강화 사업 0.6억 원 수주 및 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 핵심 중심축을 기반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글로벌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스마트 바이오테크 랩 기반의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 과정 활성화 및 고도화, 이를 통해서 디지털 혁신 기반의 현장 중심 인재 양성과 국제협력 사업 수주 및 외국 학생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다음 지역기업 연계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서 지산관 연계 수요기업 발굴 및 확대, 특히 성남시 산업진흥재단과 경기 테크노파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기업 현장회로 기술 해결 및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과 학부생 인턴십 참여형 정부 민간과제 발굴 수주 추진, 이 두 가지 핵심 축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산업과의 상생 및 동반성장 생태계 체인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을지대학교가 지역과 상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발표는 화장품 과학 전공 김규리 교수님께서 유로 코스메틱 전문가 과정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로코스메틱 전문가 과정을 발표할 화장품 과학과의 김규리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불안했던 과거 코로나 팬데믹과 의료계의 경영난이라는 어려운 고비가 끝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2026년 현재 직면한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의 인간 대체라는 거대한 변화에 모든 분들께서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본 프로그램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 발표를 통해서 공부를 한 결과 2030년 뒤에는 변화가 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발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봤으나 저희 학과 위치에서 어떤 세상일지 정확히 예측이 불가했습니다. 한 학자의 예측을 보면 상위 10%만 살아남는 미래가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프로그램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저희 학과는 2030년까지 상위 10% 학과를 유지하고 이거에 맞게 해외 인턴, 기업처 확보, 해외 대학 연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교육 과정을 이번 작년과 재작년에 실시를 했었는데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교육을 개발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융합교육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본 교육 과정에 맞는 전문가와 함께 융합 학문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고 본 프로그램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것은 저희 학과는 IT나 코딩 이런 것들을 기본을 공부하는 것보다 생물 심리학, 신경과학을 통해서 기초 학문을 튼튼히 해서 이거에 맞는 유전학, 행동 및 감정, 정신 건강, 약물 치료, 건강 및 복지, 그리고 화장품 마케팅이라든가 화장품 성분학, 그리고 향수 제조에 맞는 인간에 대한 이해, 심리적인 안정을 교육을 통해서 결과물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본 메일은 타 대학에서 온 메일인데요. 이 본 메일은 타 대학 비전공자 학생들이 저희 학과에 요청을 해서 타 대학에서도 제품을 개발하고 창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본 이런 메일을 통해서 저희 학과는 본 프로그램 교육 과정에 타 대학과 비교되지 않는 교육을 개발하였고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자, 특성화 사업 비전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오, 피부 양리, 피부 감성 연구소 기반 연구 개발 중심의 대학원 진학 유도 과정을 개발하고 본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서 졸업 후 직무 다변화 가능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산학은 뉴로 코스메틱스 신소재 성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미래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기능성 향장 소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대면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해외 유학생 본 과정을 이수 후에 본교 화장품학과 입학을 추진하는 데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글로벌 기업 연계, 유학생 유치, IT 전공 협업이 키워드입니다. 네, 봉사 사회 공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기타 타 대학과 차별화된 심리에 대한 사람 심리에 대한 기반에 맞춰서 화장품 개발에 목적을 했고요. 앞으로 제4차 산업을 넘어서 5차 산업, 정신적 스트레스 및 중독 성향을 가진 취약계층이나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교육 봉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로 코스메틱스는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산업의 중추적인 핵심 기술인 내과학과 화장품의 융합 연구를 통해서 지역 주민 대상으로 창업 및 교육을 통해 사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봉사를 하였습니다. 타 전공 협업, EU 플랫폼, 그다음에 창업 및 교육 봉사가 키워드입니다. 네, 연구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 을지대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방향성 양리식물 효능 평가입니다. 방향성 양리식물 효능 평가는 보통 성분은 피부에 발랐을 때 항산화, 미백 효과가 있으면서 제품을 발랐을 때 그 식물이 나타나는 후각을 통해서 뇌에 인식이 되고 심리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식물을 찾아서 효능 평가를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조 실습 수업인데요. 타 대학에서 하는 제조 실습과 다르게 인공지능과 의료공학을 융합해서 하는 수업입니다. 그 내년에 실시할 뇌파 측정, 신경과학, 신경생물학, 그다음에 심리학 이런 것들을 융합을 해서 내년에 기초학문을 튼튼히 해서 이 세 가지 수업을 다 들었을 때 어떤 것도 융합해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 수업인 뉴로 바이오 R&BD 수업입니다. 본 수업은 저희 학과에서 처음 실시한 수업이었고요. 지원하는 학생 수가 많았는데 그 장소가 부족해서 많은 인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렵게 진행을 하였고 그 결과 학생들이 효능 평가를 통해서 본인들이 찾은 성분들의 미백, 그다음에 항산화 성분을 찾아서 실험 결과를 도출해냈고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제조 수업을 통해서 1학기 때 찾은 효능 평가에서 효과가 있는 성분을 제조 수업에 집어넣고 거기에 맞는 아이디어나 공모전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 코스메틱 제조 실습을 하였는데요. 본 수업은 융합 과목을 처음 저희가 실시해 본 결과 생각보다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 코딩을 7주 차에 한다는 건 어려운 과정이었고요. 그래도 학생들이 아이디어라든가 내년에 공모전에 참여할 참신한 기획을 의도하였습니다. 내년에 다시 교육을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을 때는 의료공학과 교수님이 LED 마스크를 실제 개발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제품 개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본 교육 과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인데요. 저희가 1년 동안 팩에 대한 연구를 수업 외 시간에 했었고 거기에 맞게끔 무궁화 향을 개발을 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향을 더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뉴로 코스메틱스 과정에서 사람과 애견, 반려견 피부가 다른데 이 반려견 피부에 대한 화장품 전문가는 전국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화장품 개발이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애견 피부는 쉽게 그 화장품을 잘못 바르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코스메틱 전문가 과정을 개발해서 어렵게 지금 연구해서 학생들이 제품 개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추진 성과인데요. 본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분을 찾아내고 효능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게 제조를 인공지능 이용해서 거기에 제조를 하고 처방전을 짜고 제품 기획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그 가장 중요한 게 팀별이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은 학생들이 직접 다 한 파일입니다. 그래서 각 팀마다 어렵게 시작부터 효능 평가부터 인공지능 이용해서 제조까지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작품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취업이라든가 공모전, 창업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저희가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해서 특허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건 가장 협업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고 올라온 학생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협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처음에 이 본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때 학생들이 되게 의아한 표정이었으나 마지막 학기에는 다들 행복해하고 화목해하고 서로 협력한 것이었고요. 여기 이창석 교수님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효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결과물이 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고생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상장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상장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상장을 다 8팀을 다 줬고요. 그리고 이 상장을 통해서 학생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이 상장을 통해서 자기 본인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상장까지도 다 수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는 저희가 논문 한 편을 냈었는데요.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10명 정도까지 받지 못했는데 저희가 이 특성화 사업을 해서 연구비를 받아서 저희가 총 3편 정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학부생을 갖고 논문을 작성하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논문의 주 포인트는 심리입니다.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드름이 나거나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수면의 부족으로 인해서 피부에 노화가 온다던가 이런 그런 다른 시점에서 논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논문의 퀄리티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2월까지 총 3편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 연구라든가 대학원 진학 그리고 대기업 취업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저희가 그 연구를 통해서 펩타이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베넥스 바이오, 콜마 연구소, 그다음에 이 3가지 그 자원을 통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1차 실험이 잘 돼서 공동 특허까지 지금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콜마에서도 계속 실문지를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본 프로그램에 맞춰서 연구를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특성화 사업을 한 목적은 라이즈 사업을 획득하기 위한 거였는데요. 저 이번 라이즈 사업을 같이 참여하게 돼서 이렇게 성과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자, 향후 계획입니다. 이 본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연구해서 학생들의 취업과 양리적 기능성 물질 개발 연구를 같이 융합적으로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의료공학과 염호준 교수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공모전 일반 화장품 성분만이 아니라 의료 IT를 융합해서 이런 그 융합 공모전을 참여를 해서 전국에서 의료공학 플러스 화장품 성분을 공모전 대회에서 최초로 수상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연구소 설립인데요. 이런 다양한 그 학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연구소 설립이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재작년에 저희가 공동 지역 연구, 지역 연구 공동 연구를 시행을 했었는데요. 저희 학과만으로 부족해서 2025년 12월 29일 날 건국대하고 같이 웰메디하고 미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기존의 연구재단 이외에 기업 연구를 함께 공동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화산부과학과는 이렇게 홍보가 글로벌 연구 개발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실질적인 글로벌 연구를 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유로 코스메틱 전문가 과정으로 우리 대학의 특성화가 지속 발전 가능함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전공 강민수 교수님께서 AI 기반의 의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활용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첨단학부 빅데이터 인공지능 전공의 강민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AI 기반의 의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활용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그리고 2025년 추진 내용과 성과, 그리고 3개년 대표 우수 성과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연구 봉사 부분입니다. 먼저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학위 취득자 중에 AI 전공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숙련 실무 역량에 대한 요구가 매우 증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비학위 과정생의 회복세에 따른 학위 과정 연계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국내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교육 경쟁력에 대한 제고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연구 산학 봉사에 있어서는 지자체 산하기관과 연계해서 실무 적용이 가능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프로젝트 발굴 및 수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남시 산하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에 대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또한 전국적인 모든 학생에 대해서도 학과를 소개하고 교육 과정을 안내하고 그리고 실습 공간에 대한 견학 그리고 학과 탐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 운영해 왔습니다. 자, 저희는 정량적인 성과와 정성적인 성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먼저 정량적인 성과에 있어서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을 영문화했습니다. 그리고 전공 연계 학술제를 개최하고 KCI 논문도 게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정량적인 성과 대비 오늘 발표 시점에는 SCI 논문과 학술제가 더 추가적으로 초과 달성을 했었고요. 그 지산학연 네트워크 구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공동 프로젝트, 지역 대상의 AI 및 IoT 전시회, 그리고 전문가 초청 발표, 지자체 협력 비교과 과정 홍보, 이런 형태의 정량적인 성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AI 시스템 활용 교과목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영문 교육 과정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팔에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중국에서도 많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학원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구 부분에서 성남 소재 청소년 재단에서 저희가 전시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5 AX Interaction, Insight and Inspiration for the Future라는 이름으로 학술제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함량, 리터러시 함량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습니다.
또한 게임 비전 2025 뭐 이런 형태의 전시회를 열어서 17개 기관의 네트워크도 구축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MOU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 기반 마련. 그래서 결국 지역 내 인공지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빅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함량을 해왔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글로벌 빅데이터 AI 학과에 있어서 저희가 선수 과목을 이수하고 2학년 때부터 전공에 들어가면 3학년 때 의료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이 수업이 끝나면 4학년 때 비로소 AI 시스템 활용이라는 새롭게 만든 과목으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해올 예정입니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 캡스톤 과목에서 초청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초청했던 연사들은 외국계 기업, 그리고 국내의 대기업, C-레벨, 그러니까 CEO, CTO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AWS의 김 이사님, 네이버의 오 리드님, 그리고 LG U+의 최 이사님, 애트리, 저희 이공계열에서는 매우 가고 싶어하는 회사죠. 애트리, 시스코 부사장님, 뭐 이렇게 전부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강의를, 저희 첨단 강의실에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시스코, 한화 시스템즈, JLK 대표,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학과에는 지금 글로벌 빅데이터 AI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을 위해서 교육 과정도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죠. 영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들어온 학생들은 여기 맞춰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나 실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의 행사, 교육과정 홍보는 SNS를 통해서 AI_MIIC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참여해 주시면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학원 영문 홈페이지도 개발이 됐습니다. 물론 개발 자체는 저희가 하진 않지만 필요한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제공을 해서 커리큘럼까지 다 올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지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KCI 논문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내는 그 시점에 맞춰서 지금 자료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게임 진로 탐색 프로그램, 그다음에 KCI 논문, 이 KCI 논문은 저희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다른 학회가 아니고 한국인공지능 학회에 냈기 때문에 뭔가 학과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원티드랩, 나스카랩, 계지정보교육원, 여기는 저희가 부트캠프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원티드랩 같은 경우는 업계에 3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는 취업 포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랑 같이 해서 부트캠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전공연계 학술제 개최 사항입니다. 2025 AX Interaction, Insight, Inspiration for the Future라는 이름으로 정자 유스센터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의료 IT, 빅데이터 의료 융합학과와 함께 융합해서 학술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지역 대상으로 AI, IoT 체험형 행사를 운영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어린이가 보이는데요. 이 어린이는 저희 학과의 믹시라는 로봇을 직접 원격으로 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체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전시회를 해야 됐죠.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헥사페들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방범, 방제,
그리고 또 엔트로봇 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서 같이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자체 협력 비교과 과정도 만들었었는데요. 당연히 데이터 준 전문가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 과정은 당연히 필요했고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외국계 자격증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필요도 했습니다. 그래서 AWS 그리고 앞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자격증도 같이 해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과, 그러니까 저희 학과에 대한 홍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저희 학과를 직접 와서 체험하는 그런 일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초청 발표인데요. 원티드랩에서 직접 취창업에 관련해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니저뿐만 아니라 부사장님이 오셔서 직접 방향성에 대해서도 첨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료인공지능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선배죠. 김경아 박사께서 직접 와서 저희 후배를 위해서 강의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3개년 대표 우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2023년도에 처음으로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캡스톤 개발에 대한 한 가지를 두고 보면 24년도에는 수업 자체를 수강생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 보시는 강당이죠. 예. 극장식 강의실에서 직접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C레벨의 그 외국계 기업 그리고 대기업의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했고요. 연구봉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공 관련해서는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23년부터 25년까지 성남시 청소년 재단과 어떤 그 지산학연 개념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정례화하고 개최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끝으로 저희는 특성화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메리트, 컴petency, 탤런트, 스킬, 챌린지 이제는 학교 레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치로 실력만으로 증명하는 커리어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캡스톤 과정에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진행은 예산이 없이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사업을 저희가 땄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해서 예산은 7.2억 정도, 7억 2천만 원 정도 투여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일은 특성화 사업을 저희가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수주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수한 기업들과 실질적인 협업 등 AI 기반의 의료 빅데이터 분석에 우리 대학이 중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는 안경광학과의 장재영 교수님께서 XR 기반 디지털 리얼리티 분야 지산학 협력 모델 구축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경화학과 교수 장재영입니다. XR 분야 특성화 사업 결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추진 배경, 내용, 성과,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XR 분야의 산업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XR 시장은 25년 기준 약 2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고 국내 시장 역시 약 1,300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XR 기술의 활용 분야는 콘텐츠, 교육,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63%가 스킬 갭을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XR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전문 인력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XR 분야로 인력이 충분히 유입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원인은 킬러 디바이스의 부재라고 판단됩니다. XR 분야는 그동안 일상적으로 착용하거나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사실상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XR 분야가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인재가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유입되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환경이 형성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긍정적인 소식이 있는데요. 메타의 레이밴 디스플레이가 올해 1월 CES에 공개된 이후 본격적으로 출시되었고 초기 물량이 완판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사용자들 반응을 보면 착용감과 사용성 측면에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AR 글래스 분야는 메타가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26년을 목표로 스마트 글라스 출시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안경형 XR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한 경쟁과 생태계 확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으로 최근 메타와 삼성전자의 특허를 보면 안경 내부에 안테나를 삽입하는 구조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스마트 글라스가 단순한 보조기기를 넘어서 스마트폰을 대체할 독립적인 통신 단말기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계에서는 스마트폰을 대체할 차세대 개인 디바이스로 헤드셋 형태보다는 안경형 XR 디바이스가 가장 유력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25년 특성화 사업은 외부 산업 동향에 따른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XR 교육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 필요성에 따라 교육과정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XR 교육과정의 구조를 간략히 보여줍니다. XR 교육과정을 기획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 분야를 기술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할 것인가, 즉 통찰력을 기를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통찰력을 기르면 기술이 변하더라도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니라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안에서 직접 만들어보는 경험을 통해 이해가 축적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했습니다. XR은 결국 기기와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정과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각각 모듈화하고 이를 마이크로 디그리 체계 안에서 서로 연결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24년 2월부터 교육과정을 시작했고 26년 1월까지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 XR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했는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먼저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XR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단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후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 방향과 적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했고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한 교수법 연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XR 교육과정을 학기별로 운영했으며 각 단계마다 교육과정의 효과성과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족도 조사와 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환류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XR 분야 산학 연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어가고 정리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전 연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25년에는 산업 및 지역 기술 흐름을 다시 정리하고 이를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산학 운영과 관련된 논의 구조를 점검하면서 향후 현장 연계나 실습으로 확장 가능한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 정리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정기적인 운영 회의를 통해 수업 방향을 점검했고 외부 전문가 특강으로 교육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또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환류를 진행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마이크로 디그리 교육과정 성과 중 XR 모델링 및 프린팅 과목과 XR 설계 프로젝트 과목 결과를 보여줍니다.
엑셀 모델링 및 프린팅 과목에서는 3D 저작 도구를 익히고 직접 모델링한 결과물을 3D 프린팅으로 구현하는 기초 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엑셀 설계 프로젝트에서는 엑셀 디바이스를 주제로 설계 개념을 구체화하고 구조와 형태를 실제 출력물로 구현하는 프로젝트 중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엑셀 모델링 및 프린팅 과목에서 교육 내용을 어떻게 개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초기 3D 모델링 수업은 툴 사용법을 익히는 과정이 다소 지루해질 수 있는 한계가 있었고 이 부분을 개선하는 데 가장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개편된 과정에서는 학생 구성원, 특히 여학생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서 키친을 만들어가는 흐름 속에서 단계별 모델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육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초기에는 공간을 만드는 단순한 모델링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난이도를 높이되 흥미와 재미를 유지하면서 모델링에 필요한 기능과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 컨텐츠를 개편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8주차까지 하나의 주반 공간을 완성했고 이를 통해 기본적인 모델링 역량과 함께 이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9주차부터 15주차까지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에 필요에 따라 학생들이 스스로 추가적인 툴 기능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자유주제 모델링으로 전환했습니다. 사전조사를 통해 각자의 주제를 구체화하고 매주 결과를 공유하면서 교수와 학생 간 피드백을 거쳐서 최종 결과물로 완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기대 이상으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나왔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엑셀 시각인지 콘텐츠 프로젝트 과목의 운영 성과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엑셀 환경에서의 시각인지 요소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구현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학생들은 시각적 단서, 공간인지, 인터랙션 요소 등을 고려해서 엑셀 콘텐츠를 직접 설계하고 구현해보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 수업 결과물입니다. 엑셀 시각인지 과정에 대한 안내 차원에서 전체 학부생을 대상으로 과정 구조와 로드맵을 공유했습니다. 앞으로 25년 교육과정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엑셀 교육과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안경광학 전공 특성을 반영한 엑셀 시각인지 중심의 콘텐츠와 실습 모델을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학생 프로젝트 결과물을 교육 자산으로 축적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교육의 정착입니다. 엑셀 수업은 툴 기반 교육의 비중이 높다 보니 오프라인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학생들이 이후에도 계속 기억하고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동영상 강좌 제작 및 이용을 하나의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반복 학습과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점진적으로 구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특성화 강화 우수 사례의 마지막 발표만 남았습니다. 끝까지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물리치료학과의 김명철 교수님께서 스포츠 헬스케어 융합 프로젝트 피포 헬스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재활 역량 피포 헬스 책임을 맡고 있는 물리치료학과 김명철 교수입니다. 예, 마지막 발표인 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간결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스포츠 재활 역량 융합 프로젝트 피포 헬스의 2025년 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추진 배경, 그리고 25년 추진 내용과 성과, 3개년 대표 우수 성과,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피포 헬스는 한마디로 건강한 지역, 행복한 노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로 인해 근력 감소, 낙상, 만성 통증, 그리고 생활 기능 저하 문제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운동 또는 재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회복과 예방을 위해서는 영양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포츠, 재활, 영양을 한 흐름으로 묶어 교육과 현장
적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자체, 산업체,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혁신 체계와 연결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5년 비포 헬스는 교육, 산학관, 봉사 세 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교육에서는 융합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공유, 확산을 위해 비교과 과정인 스포츠 컨디셔닝 뉴트리션 전문가 그리고 젠티 마스터 지도자 과정 등을 운영했습니다. 산학관과 봉사 영역에서는 지역기관과 협력하여 현장 봉사를 진행하였고요. 지역 특화, 헬스케어, 사회공헌 플랫폼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추진 조직과 체계입니다. 교과와 비교과 그리고 산업체 협력 체계를 함께 구축했습니다. 교과는 물리치료 그리고 식품 영양, 스포츠, 레저 산업 3개 전공이 참여하는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운영하였고 비교과 과정은 젠티 마스터 프로그램 등 성인 학습자 교육과 비포헬스 봉사단 운영을 확장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은 PDCA 기반으로 계획과 실행, 점검, 개선을 반복하며 성과를 환류하였습니다. 예, 영역별 추진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든 영역에서는 우리 교원과 외부 전문가가 협력해서 실용성 있고 전문적인 내용을 만드는 데 힘을 썼습니다. 교육에서는 융합 교육 과정의 틀을 만들었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산학 연구에서는 외부 기업과 함께 현장 적용이 가능한 모델을 고도화하였습니다. 봉사 영역에서는 지역기관과 연계해 실제 대상자를 현장에서 만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예, 따라서 다음은 이 세 개 영역의 주요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영역입니다. 정규 교육과정과 비교과 과정이 서로 연결되도록 학습, 실습, 확산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학생들이 전공 지식에 대해 스포츠, 즉 스포츠 재활 역량을 함께 보는 관점을 훈련시켰습니다. 이 구조가 향후 자격 과정 및 지역 연계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비교과의 성과입니다. 젠티밸리스 최고위 과정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대학 밖 성인 학습자와 지역 인력까지 교육 대상을 확장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교육 성과를 지역 사회 성과로 연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 과정과 교육의 혜택 등을 학생들이 이 교과 과정을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인포그래픽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고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 보시는 화면은 이 교과 과정의 강의 계획서입니다. 비포 헬스 입문이라고 한 교육 과정을 3학전 과목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수강생은 총 24명이고요. 스포츠 손상과 회복, 재활, 그리고 영양, 기본 원칙을 사례 중심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한 사람의 건강 문제를 운동, 재활, 영양 관점에서 함께 정리하는 그런 학습을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융합적 사고, 현장 적응이 가능한 그러한 실전 학습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다음은 비교과 과정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젠티 웰리스 최고위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대학 내부 교육을 넘어서 지역 인력과 성인 학습자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예, 다음은 역시 비교과 과정 중에 AI 기반 헬스케어 1:1 맞춤형 운동 전문가 프로그램 과정입니다. 이제 역시 또 다른 비교과 성과가 되겠고요. 특히 비바랩스라는 기업과 함께 AI 기반 1:1 맞춤형 운동 전문가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전문가의 판단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돕는 그런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이번 기회에 시행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대상자들의 상태를 고려한 운동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데이터 기반의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는 향후 지역 헬스케어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실무 역량 강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프로그램 고도화 개발 성과고요.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논문 실적이 되겠습니다. AI 기반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고도화와 함께 이를 활용해서 올해 현장에 나가서 봉사 그리고 봉사로 얻어진 그런 데이터를 활용한 학술지를 게재할 수 있었고요. 해외 학술지를 통해 등재된 논문을 화면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예, 다음 성과는 봉사 영역 지역사회 공헌입니다. 복지관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등 지역기관과 연계한 활동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개발된 그런 고도화된 1:1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생활 수준을 고려한 운동과 기본 건강관리 원칙 그리고 이를 학생들을 통해 봉사로 실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내용은 관련하여 기관들과의 MOU 그리고 보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특성화를 시작한 지 이제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성과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성과들을 좀 간단히 함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성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규 교육과정 P4 헬스 교과과정을 개설을 했고 비교과 젠틀 릴리스 과정을 개발, 운영해서 교육 모델을 안정화시키는 데 힘을 썼습니다. 융합교육의 틀을 만들고 운영 경험을 누적해서 향후 확장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는 데 기반을 세웠습니다. 이는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 학습자 교육까지 연결되는 강점을 지닌 그런 교육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학 연구 성과입니다. 노인들의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 1:1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솔루션 개발이 그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안전 그리고 지속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런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맞춤형 설계, 관리 체계를 강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과는 지역 헬스케어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실용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다음은 세계연도 마지막 우수 성과인 봉사 영역입니다. 지역기관과 업무 협약 그리고 성과 교류회 등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단발성 활동이 아니라 교육, 연구, 봉사가 연결되는 협력 구조를 만들어 왔다는 점이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함께 찾고 대학의 역량을 지역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특성화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인재 양성 및 지자체 연계 사업, 예를 들어서 GUIP, 라이즈 이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경기도 행복한 성남을 위해 을지대학교 특성화 사업 P4 헬스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특성화 교육과정 기반 인재 양성을 더 체계화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평가 그리고 현장 적용, 환류까지 이어지는 표준 모델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자체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시 등과 연계한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역 혁신 체계와 연결된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예, 끝으로 P4헬스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스포츠 재활 영양 특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23년도 의미 있는 성과들이 만들어졌고 이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건강한 지역, 행복한 노년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발표는 마쳤습니다.
저희 대학의 우수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대학 혁신 사업과 함께 우리 을지대학교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공유하면서 소통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혁신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함께하길 바라며 2025년 EU 혁신 총괄 성과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불어 현장과 온라인 방송을 통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성과 포럼의 모든 순서는 마쳤으나 성과 포럼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으니 QR코드를 통해 설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